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윤미입니다. 자, 우리 이번 강좌는요, 실전 모의고사 7회 문제풀이에 해당하는 이제 강좌인데요. 자, 여러분 문제 구성이 기본적인 이론 여러분 공부하셨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에 대한 반복이죠. 자, 문제풀이 강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뭐 300제 풀이도 있고, 빈출족보 풀이도 있고, 자, 실전 모의고사 풀이도 있지요. 자, 어떤 것을 먼저 듣느냐는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원하고 조금 더 필요로 하는 거 먼저 또 수강하셔도 괜찮은데요. 실전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공부 다 마무리 하시는 단계에서 정말 시험 보는 것처럼 실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도 딱 재놓고 20문항을 이제 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어느 정도 공부가 많이 이론 공부가 되셨으면은요, 거의 잘 맞추셔야 이제 조금 그 다음 이제 진도를 나가실 수 있을 텐데, 중간중간에 좀 아직도 미흡하신 부분 같은 경우가 있으시면요, 강좌 통해서 내용 설명 들으시고 문제 풀이 같이 확인하는 식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강좌를요, 한 강좌에 우리 이 한 회씩 풀이를 하도록 할 텐데 다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부족하신 수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18번 문제 혹은 19번 문제만 조금 설명을 듣고 싶다. 그럼 이제 플레이 돌리셔가지고 그 부분만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꼭 다 다른 거 정확히 아는데 그것까지 다 들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첫 번째 강에서는 우리 1회 문제풀이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지수법칙을 활용한 문제 혹은 소인수분해와 관련된 문제들이 대부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얘는 우리 지수법칙을 잘 이용했는지 확인하는 문제죠. 옳은 것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자, 쭉 문제 보시면요, 답은 4번인데 1번부터 오답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같은 것을 곱할 때에는 우리가 지수법칙, 거듭 제곱을 통해서 표현하게 되죠. 예를 들어 b를 2번 곱해요. b 곱하기 b. 그러면 2번 곱했으면 지수에 이렇게 b 제곱으로 표현하죠. 어떤 거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2번 더했을 때에는요, 우리가 이걸 곱셈의 개념으로 표현을 합니다. 2 곱하기 b. 자, 곱셈 기호 생략하는 거 이제 다 하실 수 있으니까 2b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b 제곱, c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A.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요, 4가 4번 곱해져 있죠. 3이 4번이 아니라. 그래서 4의 4제곱이고요. 3번은요, x를 3번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는 거기 때문에 얘를 3 곱하기 x, 3x로 표현을 하시는 게 맞지, 이렇게 거듭 제곱을 덧셈해서 사용하시는 건 아니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8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소인수분해 했을 때 2를 3번 곱하면 8이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자, 그래서 2가 총 4번 들어가 있어요. 8이 2의 세제곱이니까 2 하나, 2 3개. 총 2가 4개. 그 다음에 3이 3개, 3의 세제곱. 4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2번은요. 이러한 정수나 유리수의 뭐 덧셈, 뺄셈, 연산도 자주 나오고 있는데, 마이너스 5보다 3만큼 여러분 작은 수는요, 뺄셈 연산하시면 됩니다. 뭐뭐만큼 큰 수 하시면 플러스 덧셈 연산으로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자, 부호가 음수인 수들은 계산이 조금 바로바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양수, 양의 자연수에 대한 큰 수, 작은 수는 우리 초등 과정에서 계속 해오던 거라 조금 익숙한데, 음수라는 개념이 이제 처음 중등 과정에서 새롭게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덧셈, 뺄셈의 혼란이 조금 오실 수 있지만, 기계적으로 여러분 식으로 이렇게 연산을 하시는 연습 필요합니다. 우리 부호가 같은 수, 부호가 다른 수의 덧셈, 뺄셈 다 배웠었죠. 마이너스 5보다요, 3만큼 작은 수, 그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3만큼 큰 수, 그럼 가운데 더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문제에서 마이너스 5 빼기 3을 계산하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물론 간단하게 나오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 표현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직접 세워서, 식을 세워서 풀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식 아까처럼 똑같이 세워주시고 계산은요. 자,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만큼 더 가는 거죠. 여러분 이거 플러스 붙여주시면요. 마이너스 5에 뺄셈은 덧셈으로 고치고 뒤에 빼는 수의 보호를 바꾼다. 그럼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만큼 더 수직선 생각하세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3만큼 결국에 8칸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죠. 자, 부호가 같은 수의 덧셈은요. 절대값끼리 더하고 같은 수의 부호를 붙인다. 방법 기억하시면서 답 1번 골라주시면 되죠. 자, 3번은요. 1차 방정식 푸는 문제예요. 방정식 문제는요. 거의 매회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그게 1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둘 다 상당히 비중이 높게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 방정식을 풀 때에는요. 이렇게 문제가 뭐뭇의 해를 구하면 혹은 근을 구하면 혹은 그냥 방정식을 풀면 세 개 다 똑같은 물음인 거죠. 표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에 같이 x값을 찾아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일자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등식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항을 해서 x값을 구하는 거 연습했었죠. 자, x값은요, 좌변,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을 할 건데요. 이항할 때 부호 바꾸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우변 원래 8 있었고요. 마이너스 4 이항에서 플러스 4. 자, 동류항끼리 계산하면 4x가 12, 그래서 x는 3이라고 해가 나오죠. 답 3번입니다. 방정식 푸는 문제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식을 풀어서 x값, 해를 구하셔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 자, 어쨌든 이 해가 4개 중에 하나일 거기 때문에 하나씩 대입해 보는 방법도 있다라고 했는데 대입하는 방법은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풀이로 연습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4번은요. 우리 사사분면 위에 있는 점과 좌표 문제죠. 좌표 평면에서 점이 찍혀져 있을 때 그 점의 좌표를 읽거나 그 점이 몇 사분면 위에 있는지 해석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유형인데 사사분면 같은 경우에는요. 이 4개의 좌표를 모두 찍어 보셔도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사사분면 위 그 점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X축과 Y축이 있으면 1, 2, 3, 4 여기가 사사분면인데요. 여기 있는 점들은 X좌표가 양수고 Y좌표는 음수예요. 그래서 순서상이 항상 X, Y, 양수, 음수의 부호를 갖고 있죠. 자, 보기 중에 숫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부호만 보세요. 양수, 음수를 갖는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5번은요. 도수분포표 문제인데요. 자, 표에서 기억, 여기에 알맞은 도수요. 즉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학생이 몇 명이냐라고 물어보는 건데 도수분포표에서는 이 총합을 항상 주의 깊게 보세요. 전체 25명이다 라는 뜻인데 다 더해서 25명이니까 여기가 몇 명이냐라는 거겠죠. 자, 보시면 여기 2개 더해서 10명이고요. 여기가 6명, 합해서 16명이네요. 그럼 16명에 기억까지 더해서 25명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기억이 바로 9명입니다. 라는 게 나오죠. 자, 답은 3번이고요. 이러한 도수 분포표 문제에서는 그 특정 계급의 도수를 지금처럼 물어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계급을 통합해서 70점 이상인 학생이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70점 이상이면은 이 계급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3계급을 모두 합해서 이 계급의 도수를 모두 합해서 답을 해주셔야 되겠죠. 도수분포표는 도수 몇 명인지 해석하는 거 중요하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분수가 유한소수일 때요. 여러분 유한소수는 어떤 분수를 소수로 고쳤을 때 소수점 뒤에 0 아닌 값이 유한개만 올 때, 그러니까 끝이 있는 소수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죠. 자, 근데 유한소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뭐였냐면 분모, 분자를 모두 다 약분해요. 기약분수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분모를 보시는 거죠. 분모의
소인수가 분모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소인수가 딱 뭐만 있어야 되냐면 2 또는 5만 있어야 돼요. 2만 있어도 되고요. 5만 있어도 되고 2와 5가 같이 있어도 되죠. 자, 왜 그랬었냐면 우리가 유한소수로 고칠 때에는 분수 형태가 항상 10분의 얼마, 100분의 얼마, 1000분의 얼마 이런 식으로 분모값이 10, 100, 1000과 같은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져야 돼요. 자, 근데 이러한 10의 거듭제곱들을 소인수분해 해보면요. 항상 소인수가 2와 5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가 유한소수로 고칠 수 있으니까 자, 2나 5만 있어야 돼요. 2나 5 이외에 다른 소수 3이나 7, 11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걔는 유한이 아닌 무한소수가 돼버리죠. 자, 그렇다면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는요. A 값이 얘는 5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A는 2 혹은 5와 같은 애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될 수 없는 것은요. 2 되고요. 5 돼요. 그런데 3도 안 되고 7도 안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약분수가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자, 만약에 7이 들어갔으면 약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모에 7이 있기 때문에 얘는 유한이 안 되지만 3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3은 분자가 약분을 시켜줄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 5분의 1, 분모가 5밖에 없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3도 괜찮은 거예요. 뭐 때문에 괜찮냐면 얘가 약분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죠. 자, 그래서 될 수 없는 것은요. 7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고요. 자, 7번 넘어가시면 전개하는 거죠. 여러분 전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전개의 역 과정인 인수분해하는 과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결국에 같은 거죠. 식을 풀 건지 식을 묶을 건지 그러니까 둘 다 항상 연관해서 공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전개하는 것은 x-2의 제곱은 식, 여러분 완전 제곱식 외우셨으면 완전 제곱식으로 풀게요. 앞에 거 제곱하고요. 가운데 부호 따라가면서 2배 앞에 뒤에 자, 2 곱하기 x 플러스 뒤에 거 제곱합니다. 자,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자, 보기 3번 답이고요. 만약에 완전 제곱식이 잘 모르겠고 아직 그거를 다 익숙하게 할 만큼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신다면은요. x-2의 제곱은 똑같은 거 2번 곱하는 거니까 x-2를 이렇게 2번 곱해주세요. 그러고 대신에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죠. 전개, 분배하는 것은요. 앞에 항부터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순서대로 빠짐없이. 자, x 곱하면 x제곱이고요. x하고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x. 자, 얘도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4 해서 동류항 생기면 동류항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마이너스 4x이기 때문에 결국에 같은 값이 나오지만 자, 웬만하면 우리 완전 제곱식 형태 기억하는 걸로 할게요. 자, 답 3번입니다. 자, 8번 역시 지수 법칙이죠. 자, 여러분 이 지수 법칙, 거듭 제곱을 표현을 해서 우리 지수 법칙 사용하는 것은 중등 과정의 정말 기본 과정 중에 기본 과정이기 때문에 이 검정고시 기출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만큼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조금 정리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우리 곱할 때에는요. 숫자끼리 곱해서 6이 나왔어요. 그러면 A의 몇 제곱하고 A의 제곱이 곱해져서 A의 8제곱이 되냐라는 건데 여기에서 사용된 지수 법칙을 정리해보자면 A의 m제곱과 A의 n제곱을 곱했을 때 지수끼리 더하는 이 법칙이 있었죠. 자, 이렇게 또 법칙으로 쓰게 되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가 2번, A가 3번 곱해졌을 때 A가 5번 된다는 뜻이죠. 지수끼리 더해서. 자, 왜냐면 얘는 A 곱하기 A고 그 다음에 뒤에 건 A가 3번.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2번, 3번, 5번 더해져서 여기가 더한 거. 여기가 5, A의 5제곱.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럼 곱해요. 그러면 네모랑 제곱이에요. 그럼 네모하고 2를 더해서 8이 나왔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모에는요 6이 들어가야 되죠. 답 3번입니다.
지수법칙을 이용한 기본적인 문제였고요. 9번은요, 우리 x값의 범위 부등식 푸는 거죠. 자, 부등식도 우리가 앞에서 1차 방정식 문제처럼 이항해서 x값을 쭉 구해 나가시면 되는데, 등식의 성질과 부등식의 성질의 차이가 뭐였냐면, 부등식에서는요, 음수를 양변에 곱하거나 나눌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이항하거나 이럴 때에는 상관없어요. 부등호를 계속 그대로 유지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도 x값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 먼저 하시면요. 2x-x가 부등호 그대로, 방향 그대로 7 플러스 3. 이항할 때 부호 바뀌는 건 해주셔야 되죠. 부등호 방향만 그대로. 자, 그러면 x는 10보다 작다. 여기서 해 범위가 그냥 바로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앞에 개수가 있을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x 앞에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그 개수로 양변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눌 때 양수면은 부등호 그대로 가지만 음수를 나누게 됐을 때 부등호 방향을 반드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꼭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얘가 그대로 우리 부등식의 해이기 때문에 답 1번 되겠네요. 자, 만족하는 x의 범위는 1차 부등식을 풀면,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면 역시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는 문제고요.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때에는요, 부등호에 없던 등호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보기 보자마자 2번 혹은 4번처럼 등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호는 바로 지워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10번 우리 1차 함수 그래프 볼게요. 자, 1차 함수 그래프는 직선 그래프이죠. 자, 직선에서요, 요 A가 나타내는 것은, 즉 X 앞에 개수가 나타내는 것은 직선의 기울기였어요. 자, 얘는요, 뒤에 상수항은 우리 Y 절편이었어요. X가 0일 때 나오는 Y값, Y 절편.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그게 바로 Y 절편이고, 그래프 보시면 Y 절편 2라는 거 바로 나오시죠? 따라서 B는 2고요. 자, A는 기울기 구해볼게요. 자, 기울기는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가 증가하는 그 비율에 대한 Y값의 증가율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자, 두 점이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1,0과 0,2에서 자, X가 한 칸 오른쪽으로 갔을 때 Y는 두 칸 위로 올라갑니다. 즉, 여기서의 기울기는 1분의 2, 즉 기울기 2라는 거 찾을 수 있죠. 자, 기울기도 이거 Y절편도 2예요. 그럼 A-B의 값은 0이 되겠죠. 자, 10번에 그래서 1번으로 구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에 확률 문제죠. 확률 혹은 경우의 수 문제가 매번 이제 최신에서는 하나 정도 꾸준히 출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확률 같은 경우에는 답이 이런 식으로 보통 분수 형태로 나옵니다. 혹은 1, 0의 확률 값도 가질 수는 있지만 0 이상 1 이하의 어떤 분수 형태로 답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경우의 수는 정말 그 가지수를 세는 거라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이런 자연수의 값으로 답이 나오죠. 문제를 보시면요. 주머니 속에 노란 공 3개, 파란 공 5개, 총 8개가 있죠. 총 8개의 공 중에서 하나를 꺼낼 건데 그게 노란 공이 될 확률이래요. 자, 8개의 공 중에 노란색이요. 노란색이 3개죠? 그 셋 중에 하나를 뽑는 거니까 8개 중에 3개의 확률 답 1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면 8개 중에 5개, 그래서 8분의 5가 답이 됐었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노란 공이니까 8분의 3 골라주시면 돼요. 자, 12번에 다음은 두 원뿔이 닮은 도형인데요. h의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여기 조금 더 큰 원뿔의 높이가 바로 h이고, 자, 닮은 도형은 항상 그 대응하는 변끼리 닮은 비가 유지돼요. 변의 길이가 일정한 비를 갖게 되는데, 자, 우리 여기 밑면의 반지름 길이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죠. 6대 9죠.
자, 6대 9라고 계속 써도 되지만 얘를 조금 더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나게 되면 3으로 약분했을 때 2대 3이 돼요. 즉 작은 도형하고 큰 도형, 작은 원뿔과 큰 원뿔이 2대 3의 닮은 비를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닮은 비가 원뿔의 높이에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작은 것이 8이에요. 높이가. 큰 게 h예요. 그럼 얘가 2대 3이 되려면 h의 값은 자, 비례식 볼게요. 내항의 곱 2h가 외항의 곱 8, 3, 24 양변 2로 나눠서 h가 12, 높이가 10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죠? 자, 큰 부피는 큰 원뿔의 높이는 12cm가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우리 무리수 파트에서 나오는 제곱근 문제예요. 제곱근은요, 그 계산이 조금 용이하게 또 되셔야 되겠죠. 이 루트라고 하는 기호 자체가 또 초중과정에서 나오던 내용이 아니라 중등에서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물론 다른 기호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기호 중 하나가 이 바로 루트 기호예요. 자, 문제는 밖에 곱해져 있는 3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라는 거죠. 앞에 개수가 지금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3이라는 것은요, 루트 안에 넣었을 때 제곱이 돼서 들어갑니다. 4도 마찬가지고 5도 마찬가지고 어떤 수가 루트 안에 들어갈 땐 제곱이 돼서 들어가요. 반대로 제곱과 루트가 만나면 그대로 숫자가 빠지기도 하죠. 자, 그리고 루트 a와 루트 b를 곱하게 되면요, 그냥 루트 안에서 a, b 곱해주시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3 곱하기 루트 5, 3루트 5라고 하는 얘는요, 루트, 자, 3이 들어가요. 3의 제곱으로 5, 이렇게. 3의 제곱이 얼마냐면 9죠. 5. 따라서 루트 95, 45라고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때 A 값은 루트 안에 있는 요 값을 말하는 거예요. 요 값. 자, 그래서 45, 1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14번 넘어가면요. 2차 방정식의 해는 2차 방정식을 풀으라는 문제죠.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요, 2차 방정식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 여러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출제되는 문항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아닌 거의 다, 자,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여러분 잘 하셔야 2차 방정식의 해를 또 풀어낼 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자, 얘를 인수분해할 때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공식이죠. 두 수를 구하는 건데 곱해서 2가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자, 그 수가 2하고 1이 있고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호를 둘 다 마이너스를 주죠. 그럼 곱해서 플러스 2 더해서 마이너스 3. 앞에 x. 자, 이렇게 인수분해합니다. 즉 x-2에 x-4 곱한 게 0이면요.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앞에 게 0이기 위해서는 x가 2이면 돼요. 또는 뒤에 게 0이기 위해서는요. x가 4이면 돼요. 그래서 x는 2이거나 x는 4이거나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자, 보기에서는 우리 여기 4가 아니라 1이었죠? 제가 이 세모를 4로 잘못 봐서 4라고 썼는데 1이네요. 자, 여기가 x-1. 그럼 여기가 x는 1 이렇게요. x가 1이거나 또는 x는 2 해서 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는 거죠. 자, 2차 방정식 역시 이 일반적인 풀이로 해를 푸시는 게 맞지만 이 일반적인 풀이가 잘 안 된다 싶으실 경우에는 어쨌든 해는 이 보기 4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보셔도 돼요. 이 해라는 것은 그 방정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이기 때문에 0을 한번 대입을 해보시는 거예요. 0. 그럼 2가 0하고 같지 않죠? 등호가 성립하는지 보시는 거예요. 얘는 해가 아니니까 또 넘어가 보는 거죠. 1을 대입을 했을 때 성립하면 2를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
3을 대입해서 성립하는지 이런 식으로 하나씩 대입을 거꾸로 해보면서 해를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하셔서 풀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2차 함수. 자, 주어진 2차 함수는요, 포물선의 그래프를 띄게 되는데 대략의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리냐면 첫 번째, 정확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꼭지점의 좌표부터 찾아주세요. 꼭지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개형을 그리시는 거죠. 아래로 블록으로 그릴 건지 위로 블록으로 그릴 건지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요. 얘는 기본 그래프이기 때문에 0,0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앞에 개수가 음수죠. 이 창의 개수가 음수면 위로 볼록으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볼게요. 원점을 지난다. 원점이 꼭지점이니까 당연히 지나는 점이네요. 1번이 바로 맞네요. 자,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지나는 점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x에 0 넣었을 때 y 값이 0이 되는지 x에 0, y에 0을 대입해서 식이 성립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성립하기 때문에 지나는 점 체크가 됐고 그래서 15번에 1번 답이 나왔지만요. 2, 3, 4 자칫 체크해 보시면 아래로 블록 아니죠. 여러분 음수면요. 이렇게 그려지고 얘를 이름을 위로 블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가 아래로 블록, 얘는 위로 블록. 자, 그래서 아래로 블록 틀렸고요. y는 x제곱의 그래프보다 폭이 좁다. 여러분 y는 x제곱 그래프는요. 아래로 블록이고 이것과 이것의 폭은 같죠. x제곱 앞에 개수의 부호가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을 결정한다면 그 부호의 절대값이 폭의 그 좁고 넓음을 결정하게 되는데 절대값 1이고 얘도 절대값 1이라서 두 개는 방향만 다르지 폭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폭은 같아요. 꼭지점 얘가 아니라 0,0이 꼭지점이죠. 하지만 1,-1은요. x가 1일 때 y가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지점이라고 하지 않고 지나는 점이라고 했으면 아마 맞았을 거예요. 얘는 1,-1을 지난다 라고 하면 맞는 표현이지만 꼭지점의 좌표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 포물선의 꼭지점은 포물선과 축의 교점의 요 볼록 튀어나온 요 점을 우리 꼭지점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옳은 건 1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x의 길이는요. 여러분 얘 피타고라스 정리 응용하는 문제인데 이러한 입체도형, 직육면체에서의 대각선의 길이는 공식으로 풀자면 루트에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를 다 제곱해서 더하시면 돼요. 4, 2, 3 이렇게. 이 대각선의 길이는 4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풀어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16 더하기 4 더하기 9니까 29가 나오네요. 루트 29. 따라서 답은 3번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서 저러한 공식이 나왔는지 차근히 밟아보면 자, 저 대각선은요. 일단 밑에 밑사각형, 직사각형에서 여기가 2죠. 여기가 4죠. 그럼 여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 대각선. 여기가 이렇게 수직이 되기 때문에 직육면체인데 이 대각선의 길이가 그래서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죠. 얘를 이제 y라고 한다면 얘가 y제곱이 되기 때문에 y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이에요. 양변 루트 씌워서.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요렇게 여기 높이가 3이에요. 여기랑 같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수직일 때 3이고 y일 때의 빗변이 바로 x값, 즉 직육면체의 대각선이 되는 건데 그럼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 x제곱이 되겠죠? 자, x제곱은요. 3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이에요. 3의 제곱 플러스 y. 자, y제곱하면 얘죠. 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얘가 x제곱이니까 그럼 x는요. 루트 씌워서
각 가로, 세로, 높이의 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더해준 것과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한번 기억하시고 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육면체 대각선의 길이는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는 거 까먹지 마시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은요. 원주각 문제네요. 여러분, 호의 길이가 일정하면 AB 호에 대한 원주각은 무수히 많이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중심각은 딱 중심각까지 하나밖에 그려지지 않지만 원주각은요. 얘도 원주각이고요. 원 위에 점이 무수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원주각이에요. AB에 대한. 여기도 마찬가지로 AB에 대한 원주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원주각이 모두 같아요. 그죠? 그래서 X가 40도가 돼야 되겠죠. 답 1번.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18번에 평행선 나오네요. 얘라고 M이 평행하게 되면 항상 평행선에서 여러분 동의각, 억각 같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동의각, 억각 같다. 자, 그러면 이 65도와 동의각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65도예요. 자, 그럼 여기서 X는요. 삼각형을 이 부분을 조금 확대해서 그려보자면 지금 여기가 65도, 여기가 20도 주어져 있고요. 여기를 물어보죠. 이것에 대한 외곽이 X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외곽은요. 다른 두 내각의 합과 같죠. 왜냐면 이렇게 더해도 180도, 이렇게 더해도 180도이기 때문에 이 각하고 어차피 이 두 개의 각의 합이 같아요. 우리 다 연습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85도 답 2번으로 구하시고, 자, 얘를 이제 구하는 다른 방법은 하나씩 천천히 구하는 거죠. 여기가 85도. 그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여기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다음에 합해서 또 180도니까 X가 얼마인지 또 구하시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문제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매번 이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삼각형에서 어떤 하나의 외곽의 크기를 물어보게 되면 그 내각 말고 다른 두 내각의 합에 다른 두 내각의 합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평행선과 삼각형 문제가 결합되어서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고요. 자, 19번의 그림이 사각뿔대죠. 여러분 교재 보시면 사각뿔대. 그러니까 사각뿔을 위에서 탁 잘라서 밑면과 평행하게 자른 후 밑에 남은 그 도형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이 입체 도형 보시고요. 꼭지점, 모서리 개수만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꼭지점은요. 위에 4개, 밑에 4개 해서 8개. 모서리는요. 변이죠. 선분. 그래서 위에 4개, 밑에도 4개, 옆에도 4개. 총 12개. 이렇게 세주실 수 있으면 돼요. 합을 물어봤습니다. 다 더해서 20개. 답 3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0번 보시면 사인 A는요, 여러분 기준각 왼쪽에 세우시고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인데 높이가 주어져 있지 않아요. 원래는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는 문항이 더 많이 출제되지만 조금 난이도를 높이게 되면 셋 중에 하나 변의 길이는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충분히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변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요. X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5의 제곱이 되는 X를 찾을 건데 우리 피타고라스 수 몇 개 외워둔 거 있죠? 3대 4대 5 그러면 B이기 때문에 6대 8대 10 다 되고요. 그 다음에 5대 12대 13 자, 요 두 개 정도는 외워두도록 할게요. 5대 12대 13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당연히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빗변이 되는 상황일 때에만 적용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5죠? 그럼 3대 4대 5겠죠? 네, 여기 길이 3이라고 바로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사인값 5분의 3, 5분의 3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죠. 자, 여러분 이런 삼각비 문제에서는요.
추가적으로 코사인 A, 그 다음에 탄젠트 A도 같이 구하면서 평소에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문항 우리 다 풀어보셨고, 자, 다 맞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앞으로 또 계속 남은 7회 동안 많은 분량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더 연습하시면서 또 실력 쌓아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2회 풀이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